자, 우리가 이번에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채꼴이 반지름 그리고 호로 둘러싸여 있는 부채 모양의 도형이어서 부채꼴이라고 한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때 우리가 이 곡선 부분에 해당하는 이 호는 어떻게 길이값을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부채꼴 자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뭐 특별히 어렵지는 않으니까 잠깐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하나가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 이 부분은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해서 R이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할 거고, 여기 곡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자, 요거는 선생님이 호의 길이라서 L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호 길이. 자, 그리고 부채꼴의 여기 부분은 우리가 중심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근데 중심각 각도 모르니까 X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저 때에 내가 요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해보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채꼴이 조금 작게 그릴게. 자, 요렇게 여기에 한 반지름이 3이 나이고 중심각이 뭐 한 30도이 나인데, 그때 내가 이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도 한번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너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일단 이 부채꼴 자체에 뭐 반지름이랑 중심각은 아는데 호의 길이는 모르고, 호 길이 모르니까 뭐 넓이도 내가 구할 수 없는 상태고, 이런 상태면 너희가 뭘 떠올려야 되냐면 원래 이 부채꼴이기 전에 반지름이 3인 어떤 원의 일부로서 이 부채꼴이 원래 존재하던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 원을 그냥 이렇게 떠올려. 이해됐지? 원을 떠올린 다음에 그 원의 일부로서 넓이도 존재하는 거고, 이 원의 둘레의 일부로서 호의 길이도 존재를 하는 거니까 반지름이 3인 원의 둘레와 넓이를 그냥 다 떠올리시면 됩니다. 부채꼴이 있을 때 되겠죠? 자, 그러면 반지름이 3인 원의 둘레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지름파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까 반지름이 3이면 지름은 6이 될 거라서 이 원의 둘레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6파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되겠나? 반지름이 3이니까 지름은 6일 거라서 그냥 6파이라고 하시면 원둘레가 나올 건데, 나는 지금 이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이거는 원둘레인 거고. 맞아? 그럼 내가 호 길이는 선생님이 L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L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때 이 호 길이는 이 6파이 중에 360도 중에 30도에 해당하는 요 곡선 부분의 길이값을 말하는 거니까 6파이인 전체 둘레 중에 360도 중에 30도에 해당하는 요 비율만큼의 곡선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360도 분의 30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약분 처리 빠방 해주시면 이거 어떻게 돼요? 뭐지? 동그라미 하나씩 띄고 36하고 3 약분하면은 어떻게 돼? 12분의 1 되는 거 보이지? 그지? 그지? 자, 그러면 12하고 6하고 또 약분 처리하면 어떻게 돼? 아, 2분의 1파이로구만.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한가 생각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중심각이 X고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L인 요 상태에 요 L 값을 한번 구해봐 라고 하면 반지름이 R인 이 전체 원을 떠올리신 다음에 그 전체 원에 360도 중에 X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 게 요 L 값이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야. 되겠지? 자, 그래서 내가 요 L이라고 하는 호의 길이는 원래 원의 둘레를 떠올리세요. 원둘레는 얼마? 지름파이니까. 그지? 지름은 우리가 2R인 거 알고 있고 2파이R인 지름파이에다가 곱하기 360도 중에 X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 곡선 길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360도 분의 X. 요렇게 호의 길이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 넓이도 한번 예시에서 한번 볼 건데 이 부채꼴은 원래 반지름이 3이고 중심각이 30도인 부채꼴을 선생님이 준 거란 말이야. 근데 야의 넓이는 반지름이 3인 상태이니까 일단 완전한 원의 넓이를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반지름 제곱하기 때문에 얼마?
그렇지, 9파이라고 할 수 있지. 3제곱파이라고 읽어야 되니까. 그러면 9파이에 360도 중에 30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만 부채꼴의 넓이로서 너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라서 원의 넓이는 원넓이는 원래 S라고 하지만 선생님이 그냥 부채꼴의 넓이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한글로 이렇게 적는 것 뿐입니다. 자, 원넓이는 원래 얼마냐면 반지름 제곱파이기 때문에 9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부채꼴 넓이는 우리가 S라고 쓰잖아, 그지? 자, 부채꼴의 넓이는 얼마다? 9파이에 대해서 360도 중에 30도만큼을 차지하는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360도 중에 30도에 해당하는 비율로서 9파이의 요 비율로서 부채꼴의 넓이가 존재할 거다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약분 처리 따당 해주시면 얼마가 돼요? 12분의 1 될 거기 때문에 이거 3으로 또 약분 처리 빠방 해주시면 얼마? 그렇지, 4분의 3파이 되겠어? 요게 넓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정리. 자, 중심각이 중심각이 X도고 반지름이 R, 호의 길이가 L인 요렇게 생긴 부채꼴이 나왔을 때 이 부채꼴의 넓이 값을 구하시오. 부채꼴의 넓이는 원래 완전한 원을 떠올리시라고요. 되겠지? 그럼 반지름이 R이니까 반지름 제곱 파이라서 파이 R 제곱이고 그거에 360도 중에 X도에 해당하는 넓이 값을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얘는 360도 분의 X 이렇게 계산만 해주시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넓이 값을 계산을 할 때 선생님 지금 이 문제는 중심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중심각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넓이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지?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자, 무슨 상태냐면 요게 없다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자, 잘 지워졌지, 그지? 자, 그러니까 중심각이 없다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때 이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 그거는 아까 앞서서 선생님이 원의 넓이를 계산을 할 때 반을 쪼개서 빨간색 부분과 뭐 파란색 부분으로 두 개를 쪼갠 다음에 잘게 쪼개서 이렇게 끼워 맞추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지? 아까. 그제 원넓이 구할 때 부채꼴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는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을 배운 적이 없어. 그지? 이제 이 넓이라고 하는 건 직사각형부터 생각을 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거의 절반만큼은 삼각형의 넓이고 뭐 이런 식으로 너희가 넓이 값을 계산해 나갔던 거기 때문에 곡선에 해당하는 부분은 넓이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만약에 중심각이 지금처럼 주어져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지우고 났더니 중심각이 없는 상태로 호의 길이랑 반지름만 주고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곡선 부분에 해당하는 도형이기 때문에 못 구해요.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얘를 요렇게 반틈을 짜게 반틈을 쪼갭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한쪽 부분은 요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에 반틈 정도는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표시를 했다고 치고 얘들을 엄청 쪼개는 거야. 얘들 엄청 쪼개서 여기 빨간색 노란색 부분은 반을 자르고 각자 엄청 쪼갠 다음에 이 양끝을 잡고 얘를 쫙 펼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림이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요쪽에다 그릴게. 자, 노란색 부분을 선생님이 잘라서 펼친다고 치면 뭐 요렇게 엄청나게 많은 부채꼴들이 작은 부채꼴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에 해당하는 것도 이렇게 잘게 막 쪼개서 양쪽 잡고 축 펼친 걸 이렇게 끼워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채꼴도 이렇게 끼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은 선생님이 이 부채꼴을 몇 조각 안 낸 거기 때문에 되게 이 가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곡선처럼 보이겠지만 이걸 엄청 잘게 쪼개다 보면 거의 직선에 해당하는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파악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비틀어져 있긴 하지만 더 잘게 쪼개다 보면 거의 90도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얘들이 마치 직사각형 형태의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게 될 거야. 이걸 엄청 많이 쪼개다 보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요 L이라고 하는 호길이의 딱 절반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부분의 길이 값은 2분의 1L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서 요 가로 길이 값이 2분의 1L이 되는 거고, 요 세로에 해당하는 요 길이 값은 반지름 값으로서 존재를 하는 거니까 요 길이가 R, 그러면 요 길이도 R. 그럼 내가 부채꼴의 넓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S라고 했을 때 가로 곱하기 세로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2분의 1RL. 요렇게 정리도 가능해. 그래서 이 넓이라고 하는 부분은 완전한 원을 떠올려서 부채꼴의 넓이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중심각이 없다 라고 하면 2분의 1RL 요렇게 해서 부채꼴의 넓이도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봐. 선생님이 이거는 중심각이 있을 때, 이건 중심각이 없을 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고, 호의 길이는 그냥 완전한 원의 형태의 원둘레를 떠올린 다음에 360도분의 x라고 해서 비율값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외워야 될 게 막 너무 많은 것처럼 막 느껴지기 때문에 하기도 너무 싫고, 우리가 수학인데 막 알파벳처럼 막 나오는 상황이니까 외우기 싫어요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우리가 도형 파트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공식으로 익히고 있어 봤자 나중에 R이 뭔지 L이 뭔지 기억을 못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태의 공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얘네 두 개 노란색으로 적은 이 부분은 실제 원의 넓이나 둘레 길이 값에 대해서 360도분의 얼마인지 비율로서 너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요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중심각이 없는 상태의 요런 그 부채꼴의 넓이는 공식으로 익히고 있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익히고 있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선생님이 여기 부채꼴 하나 그려볼게. 자,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만약에 5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 값이 뭐 3파이라고 쳐볼게요. 되겠죠? 그때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말이 나오면 선생님이 2분의 1RL이 부채꼴의 넓이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요게 R이고 요게 L이거든. 맞아? 자,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구하세요. 중심각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5 곱하기 3파이를 하세요. RL 한 다음에 반띵 하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의 반. 그러니까 그림으로 익혀 놓으시란 말이야. 이렇게 아무리 외워봤자 나중에 기억도 안 나니까 부채꼴이 이렇게 나왔을 때 부채꼴의 넓이 중심각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 곱하기 얘를 한 다음에 절반 처리만 하시면 부채꼴의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공식을 익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림을 보고 부채꼴 넓이 뭐라고? 중심각이 없네? 그러면 야 곱하기 야를 한 다음에 반띵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 3이고 5고 3파이니까 두 개 곱하면 15파이고 15파이의 절반이니까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얼마다? 15파이의 절반인 2분의 15파이가 이 부채꼴의 넓이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익혀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식 나왔을 때 너무 힘들어 어려워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 둘레나 넓이가 나왔을 때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 잘 보시고 원래 그 부채꼴이 가졌던 전체 원둘레와 원넓이를 계산한 다음에 360분의 비율, 360분의 비율로서 그러니까 중심각의 크기로 비율로서 너희가 둘레와 넓이를 생각을 하시고, 중심각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2분의 1 RL이지만 우리가 그림으로서 요거 곱하기 요거의 반띵 이렇게 그림으로 조금 익혀 놓으시라. 요게 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의 관계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관련된 예제 몇 가지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제 1번에 중심각이 3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이렇게 생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 다 한번 구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선생님이 반지름이 6인
완전한 원을 한번 떠올려 봐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지? 그럼 완전한 원의 원둘레 구하고 완전한 원의 원넓이 다 구한 다음에 360도 중에 30도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 게 요 부채꼴의 호길이와 넓이인 거니까 각자 원래 완전한 원의 넓이와 둘레 먼저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완전한 원의 둘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생겼던 둘레가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러면 반지름이 6이니까 지름 파이로 내가 표현을 한다면 호의 길이 계산을 할 때는 호 길이는 우리가 요거 L이다, 그지? 호의 길이는 360도에 30도에 해당하는 호 길이로서 너희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지름 파이에 12파이가 전체 둘레가 될 거고, 그지? 그 중에 360 중에 30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360하고 30은 약분 처리하면 동그라미 하나씩 떼고 3으로 또 약분해버리면 12분의 1인 거 알겠죠? 여기가 12분의 1. 그러면 12파이랑 10이랑 또 약분 처리가 되면 호의 길이 값은 얼마다? 파이다. 그리고 센티미터로 나와 있으니까 단위 센티미터 적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 우리가 선생님이 S라고 쓰고 얘는 완전한 원의 넓이 중에 360 중에 30도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원 넓이는 반지름 제곱파인 거 알고 있지, 그지? 자, 반지름이 6이니까 6제곱파이면 36파이 되겠어요? 36파이. 넓이는 36파이에다가 곱하기 360 중에 30도. 그래서 이것도 아까 위에 약분한 것처럼 약분 처리해 주시면 12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12하고 36하고 약분 처리하면 얼마예요? 그렇지? 3파이 이렇게 될 건데 넓이 값이기 때문에 이게 반지름 제곱파이였으니까 얘가 36파이 제곱센치였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이것도 제곱센치라고 단위까지 잘 적어주시면 깔끔하게 문제 풀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 말고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너희가 30도 말고 뭐 둔각 형태의 뭐 120도라던가 아니면 뭐 150도라던가 요런 형태로 너희가 뭐 270도라던가 그런 형태로 이제 중심각 바꿔가면서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부채꼴의 넓이나 호 길이 어떻게 구하는지 스스로 문제 바꿔가면서 한번 연습을 조금 더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제 2번에 중심각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의 부채꼴의 넓이 값은 어떻게 구하는데? 라고 하면 선생님이 2분의 1RL인 거는 선생님은 그냥 알고 있긴 한데 처음 배운 사람은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도형을 그냥 잘 보시고 모양으로 익혀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중심각이 없을 때는 선생님이 얘랑 얘 두 개 곱한 다음에 반띵하면 얘 넓이가 나온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 넓이 S는 8 곱하기 2파이 곱하기 한 놈의 절반 이렇게 갈 거니까 약분 처리 잘 하시고 얼마다? 아, 8파이네. 근데 센티미터 곱한 넓이 값이기 때문에 제곱센치다 라는 단위까지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예제 3번, 예제 4번부터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는데 이 부채꼴의 넓이라던가 호 길이에 관련된 이 색칠한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길이 값 구하기 뭐 이런 내용들은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예제 3번이나 예제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 보조선을 그어가면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나 아니면 둘레를 구해야 되는 그런 응용 형태의 문제들도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어가면서 너희들이 익혀가면 되는 부분이고 우린 간단하게 이제 예제 3번이나 4번 같은 기초 문제만 먼저 보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또 이야기하자면 예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도 자주 보게 되는 그림이 될 거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좀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 색칠한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기초적인 내용은 학년 더 올라가서 선생님이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나중에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 형태의 그림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예제 3번 한번 볼게.
자, 얘도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넓이만 구하면 되고, 색칠한 부분의 둘레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 게 보이니까 각자 네 가지 부분에 해당하는 길이값 다 구해낸 다음에 덧셈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얘는 넓이 값만 선생님이 먼저 구해 볼 건데, 자, 이 넓이는 자, 이렇게 생긴 큰 부채꼴이 있어, 그지? 이렇게 생긴 큰 부채꼴. 그 전체 부채꼴에서 안쪽에 생긴 작은 부채꼴의 값을 빼줘버리면 색칠한 부분에 넓이 값이 나오는 게 보이니까 선생님이 중심각이 60도이고 반지름이 전체의 반지름이니까 12cm인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 안쪽에 빗금 쳐지지 않은 부채꼴, 중심각이 60이고 얼마인 반지름이 6cm인 요런 부채꼴 두 개를 넓이 값을 빼버리면 요렇게 생긴 부분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값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지? 자, 그래서 요거 각자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 있는 요 부채꼴은 얘는 중심각 주어져 있으니까 반지름이 10이고 원래 완전한 원의 넓이를 너희가 생각을 한다면 요거 반지름 제곱파이기 때문에 12제곱파인데 12의 제곱은 144입니다. 144 파이 곱하기 360분의 60도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봐봐, 반지름이 6이니까 66에 36 될 거잖아, 그지? 그러면 36파이에다가 360분의 60도 될 거라서 각자 계산을 한 다음에 빼주셔도 되는데, 어차피 중심각이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12제곱파이 그 다음에 36제곱파이를 뺀 값에 360 중에 60 360 중에 60 비율이 똑같은 거니까 각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넓이 값을 계산한 다음에 144에서 36을 뺀 그 값에 전체에다가 360분의 60만큼을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기 때문에 요렇게 연산하셔도 되지만 각자 두 번 연산 처리하는 것보다는 요거보다는 선생님 생각에는 144파이인 요 원넓이에서 요거 36파이인 원넓이를 뺀 다음에 그 다음 360 중에 60도만큼 차지하는 게 보이잖아, 그지? 그럼 약분 처리 쭉쭉 해주시면 이거는 6분의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개 넓이 값 계산한 다음에 그냥 한 번에 6분의 1만큼 계산해서 연산 과정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너희가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알려준 요 방법보다는 각자 연산 두 번 처리한 다음에 또 빼는 그런 과정보다는 어차피 중심각이 같을 게 뻔히 보이니까 요거 두 개 연산하시고 360분의 60이면 6분의 1 값이니까 간단하게 연산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전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쨌건 얘는 계산해주면 144에서 36을 빼게 되면 얼마예요? 그렇지, 우리가 108파이 되는 거 알겠죠, 그지? 자, 그럼 108파이에다가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할 거니까 요건 얼마? 그렇지, 약분 처리하면 얼마예요? 얼마? 6, 8, 48이니까, 그지? 자, 그럼 얼마? 18파이 넓이니까 제곱센치 이렇게까지 정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에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제 4번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가 정리 들어갈 건데, 선생님 요 부분 조금 지울게. 요것만 좀 지울게요. 자, 예제 4번 문제풀이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인데 보자마자 모양이 약간 미키마우스 귀 같은 느낌? 맞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곡선에 해당하는 부분에 아주 미세한 곡선 이 크기만큼이 또 빠지는 상태의 넓이를 구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크게 보면은 별건 아니야. 자, 어떤 상태냐면 빗금친 부분은 일단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전체 이 모양의 넓이는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작은 반원 보이지, 그지? 요 작은 반원. 그 다음 이쪽에 중간 반원 요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요렇게 있는 직각삼각형 보여? 요거 3개. 자, 이거 3개를 다 합하면 이 우리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전체 도형의 넓이 값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전체 도형의 넓이 값을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 요렇게 생긴 반원,
보이지? 선생님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요것만큼만 빼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 보여? 되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으로 넓이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림으로 이 예제 4번에 해당하는 넓이라고 하는 건 여기 요 부분 작은 원의 반지름, 반지름이 아니고 반원. 자, 얘는 지금 지름이 6인 상태니까 선생님이 반지름 3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부분에 그림을 그려 놓을게요.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이 8이니까 반지름이 4인 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부분을 그린 거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직각삼각형,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얘는 가로 세로가 지금 6, 8인 상태니까 자, 요거 세 개를 다 합하면 이 전체 도형의 넓이 값이 되는데 그 중에 빨간색에 해당하는 요 반원만큼을 빼줘버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 거 알겠으니까 얘는 지금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은 선생님이 5라고 적어도 되겠죠, 그지? 자, 그러면 내가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건 요쪽에 작은 반원과 중간 반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합한 게 전체 도형의 넓이인데 그 중에 빨간색의 넓이만큼이 빠지게 되면 이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 부분의 넓이 값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값을 계산한 다음에 연산 처리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해볼게요. 자, 반지름이 3인 원의 반원 값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의 반원의 값이니까 파이 r 제곱. 자, 반지름 제곱 파이가 전체 원의 넓이고 그거의 절반만큼이야. 그리고 얘도 반지름 제곱 파이가 전체 원의 넓이고 그거의 절반. 이거는 뭐 직각삼각형의 넓이니까 나중에 연산해 주시면 되고 얘 봐봐. 반지름의 길이 값이 길이가 5인 반지름 제곱파이 25파이의 절반만큼이 빠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자 원래 원만큼을 계산을 하시고 요거 3개 합한 값의 반틈만큼이 원 가지고 계산한 넓이 값으로 나올 거니까 요거 3개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럼 여기 9파이 맞지? 반지름 제곱파이 그 다음 더하기 얘는 그지? 자, 4, 4, 16이니까 16파이 되겠지? 거기에 얘는 5, 25니까 25파이만큼을 뺀 다음에 그거의 절반인 반원 상태였을 거기 때문에 얘도 절반, 얘도 절반, 얘도 절반. 반원, 반원, 반원. 되겠지? 그래서 요거 3개 먼저 연산한 값입니다. 그 다음 직각삼각형의 넓이 계산하시면 더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니까 선생님 그냥 요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야, 9하고 16하고 더하면 얼마고? 25제. 근데 25에서 25로 빼면 이거 그냥 0인 거니까 원넓이에 해당하는 계산값은 0으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면 정답은 뭐다? 결국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로 존재를 할 거니까 약분 처리 짜장 하시면은 24 제곱센치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가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결국 뭐냐면 선생님이 연산 처리해서 이렇게 나온 거긴 하지만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계산을 해서 정리를 했더니 얘네 두 개 합한 게 이거의 값과 같아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로 나오는 거냐면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하고 같은 걸로 정리가 되는 게 보이죠? 되겠어? 자, 그래서 나중에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 쭉 넘어가면서 이런 그림들은 자주 보게 될 건데 만약에 직각삼각형이 중간에 끼어 있고 각 변들을 지름으로 하고 있는 반원들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그때 가장 큰 반원만큼이 나머지 두 반원만큼에서 이 큰 원만큼의 반원이 빠지고 있는 상태라면 이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뭐다? 결국 직각삼각형의 넓이하고 이 색칠한 부분에 이 빗금진 부분 보이지, 그지? 요 넓이하고 요 안쪽에 직각삼각형의 넓이하고 같음을 너희가 조금 인지를 하시고 계산 결과 자체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지? 문제 접근해 주시면 활용 문제도 충분히 다양한 각도로 너희가 문제를 풀이해 볼 수 있겠다. 그때 도움 되겠다라는 거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외에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유형들은 너희가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적응을 해 나가 보시고 안 되는 문제는 본 수업 와서 선생님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